역시 우리 총장님께서 학부장님이 조금 수선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학부장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천재를 뛰어넘는 분은 어디에 계시죠?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 아닌데 천재이시잖아요. 천재를 뛰어넘는 분이 사이버웨대 영어학부 학부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됩니다. 아니 저기 교수님께서 저한테 우리 그 컬러케움을 하면 한 200명 정도 오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당연히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했는데 지금 199명 오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제가 일당 100 하니까 199명. 네, 이제 제가 정식으로 소개드리면, 저는 그 테설대학원에 4기로 반수했어요. 4기로 들어와서 작년에 졸업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여러 정말 국내 굴지 교수님들 지도하에 제가 깜냥은 안 되나마 글로벌 사이버대에서 이렇게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학원은 교육업계에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렇게 영어 학원이나 아니면 공부방이나 뭐 이렇게 교습소, 어학원 이 프로그램 세팅하고 이렇게 정착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제가 소속은 주식회사 한솔플러스고요. 프로그램은 영어고요. 네, 거기 용인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한 10년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으로 확신 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조만간 글쎄요, 이런 말씀 드릴지도 모르지만 괜찮죠, 교수님? 허락해 주시면 장학금도 넉넉히 낼 수 있는 지금은 장학금 아주 조금씩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1번 타자로 하게 된 이유는 그냥 어쩌다가 밀려서예요. 네, 얼른 밀려서인데, 사실은 공부방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공부방을 왜 시작하냐면 돈 벌기 위해서고요. 뭐 자아실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돈 많이 벌면 되는 거고요. 성공적인 공부방을 운영한다 라는 소리는 학생들이 많다는 소리고요. 네, 지금은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 1인 기업 시대이고, 그리고 공부방 창업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뛰어들어서 사실은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방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나만의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뭐 저쪽에 앞에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 다 똑같은 거 지금 하고 있고, 모두 다 최첨단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향하는 프로그램,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는데, 주로 전쟁터에 나왔으면 뭔가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주제가 스마트 러닝 베이스니까 저는 거기에 조금 발맞춰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화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0분 남짓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가 갖고 과연 얼마나 나한테 적용을 시킬까? 네, 저는 그냥 돌아가실 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단 한 가지 키워드만 가져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에서 왔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공부방은 게이미피케이션인데요. 일단 컨텐츠는 어떤 것부터 접목을 할까라고 생각하다 빅데이터를 조금 끌고 왔고요. 공부방 프로그램 중에서 무엇을 할까? 모든 분들은 각 분야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는
어디다 두냐? 네, 조금 한번 잠깐 좀 훑어보겠고요. 스마트 러닝 기반 공부방 성공적인 운영이니까 이제 좀 스마터한 네, 선생님이 되시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3가지 컨텐츠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요. 여러분들 빅데이터를 제가 한번 감히 돌려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금액이 얼마 나가는 줄 아세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300만 원. 교수님, 그건 제가 드린 정보잖아요. 반칙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없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기업체든 아니면 개인이 요구하든 빅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준다고 그러고요. 부가세 별도니까 330만 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네, 하는데 330만 원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그냥 무료 데이터를 한 달 동안 긁어올 수 있는 무료 데이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긁어와 봤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그냥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한국이 교육열이 세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료는 그 소셜 매트릭스라고 저기 안내드렸는데 소셜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도 한 달 단위로는 무료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키워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감성 언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최급상승하는 관련 어휘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되는데 한번 재미 삼아서 내 이름을 한번 쳐서 한번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얘는 이제 소셜 매트릭스는 어디냐면 트위터하고 다음에서 하더라고요. 트위터하고 블로그 여기에 있는 모든 키워드를 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마이닝 하는 기술이 있대요. 그 다음에 그걸 베이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데이터가 우리하고 거리가 멀진 않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무시하는 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한테는 외려 역현하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적중한다라는 걸 기본으로 내가 공부방을 하려면 어떤 키워드를 갖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지라는 그 소스만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교육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영어 교육은 여러분들 뭐 학원에서 하고 학생들이 하고 뭐 다 그런 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자, 영어 교육 뭐가 중요하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1인 기업 시대이다 보니까 뭐 학원뿐만 아니라 그쵸?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공부방이 굉장히 상위의 랭크에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부방은 마케팅보다는 홍보보다는 뭐에 더 맞춰져 있죠? 네네. 여러분들은 입소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한 번 더 줄여봐서 영어 공부방에 대해서 한번 키워드를 네,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요즘에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여기저기 브랜드 많은 공부방들 많이 있지만 이제 키워드는 교육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또 키워드를 소트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라는 거. 우리의 고객은 누구죠? 아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았어요. 아이일까요? 학부모님? 네. 아이도 고객이고요. 학부모님도 고객이고요. 요즘에는 조손가정, 그죠? 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의 고객이시고요. 옆에 다른 브랜드의 공부방 원장님, 주변 학원장님 다 저희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중요한 거 입소문 필요하다. 아이가 매우 중요한 1순위 고객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아까에서 영어 교육에서 보신 시스템은 7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영어 공부방은 어디로 올라가 있죠? 자, 4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뭔가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부방과 학원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네, 선물. 이거 두 개는 USB니까요. 밑에는 비밀이에요. 네. 뭘까요? 네, 맞습니다. 홍강이라는 거예요. 강사 고용을 할 수 없습니다.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자, 홍강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예전에는 우리 지금 잠깐 오늘 그 강사님으로 오시는 선생님이랑 제가 잠깐 전화 통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부방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면서 제가 느낀 거는 공부방 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실력이 안 돼서 프로그램을 쓰는 걸로 아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실력이 안 돼서는 공부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입소문 필요하고요. 우리 고객 제1순위 아이 있고요. 시스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도입이. 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아이 뭐 이런 것들로 수업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원 관리, 그죠? 그 다음에 홍보 관리, 마케팅에도 써먹어야 되는 이러한 우리 실정이다,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안내를 드리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긁어온 거고요. 이제 그 공부방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조금 몇 개 빌렸어요. 아까 문자 왔던데요. 다음 주 내일 갖고 오라고. 네. 책을 제가 뭐 1억, 월 매출 1000, 성공하는 공부방 뭐 한 3권 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 파일로 지원되는 이북도 한 6천 얼마짜리도 한번 사보고, 그래서 제가 소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감성 키워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퀴즈 하나 있는데 제가 너무 앞서갔어요. 네, 여기 공부방 키워드, 감성 키워드를 한번 살짝 좀 들여다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죠. 네. 그런데 그 중에 뭐 걱정이다, 허건 날 운다,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아이가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학부모님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공감하시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감성 키워드 1위와 2위가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혹시 여기 두 분 강사님 빼시고, 네, 뭘까요? 외로움이 울다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게이미피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즐겁죠, 교수님. 되게 이게 지금 그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막연하실 수 있고 조금 그 심오할 수 있는데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좋은. 자, 1위는 비슷한 유의어인데요. 좋다. 뭐가 좋을까요? 그죠? 어디 취직하시면 토익 들으셨죠? 토익 저는 안 쳐봤는데 뭐 만점 맞고 하셔서 어디 취직을 하셔도 얼마 받을까요? 네, 공부방 하시면 그분보다 네, 한 3배? 교수님. 네, 영어 공부방. 아까 영어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네, 걱정 울다 네, 갑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아까 정답이 안 나온 관계로 또 한번 퀴즈를 하고 이제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읽은 책 3권과 이북 1권, 4권을 포함해서 제가 다 소트를 해봤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런데 네, 2위와 1위. 자, 공부방을 성공하려면 이런 게 성공 키워드는 아까 감성 키워드 보셨네요. 성공 키워드는 이게 필요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번 먼저 하셨죠? 아, 네. 그러면 2번은 무슨 공부방이어야 할까요? 행복한 공부방. 네, 비슷하셨습니다. 제가 답은 잘 모르는데 자꾸만 가고 싶어.
우리 제 1순위 고객 아이가 자꾸만 가고 싶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맞추셨습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이따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누구나 다 어떻게 하기는 하는데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도 성공하는 분이 계시고 네 이러십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한번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운영하시는 거 더블롤일까요? 그냥 혼자 그 강의를 하시는 게 그냥 역할이 이것만 있을까요? 제가 쭉 이게 해드렸는데 저기는 청소하고 계시고요. 네, 여기는 코치고요. 얘는 뭘까요? 파티 플래너. 네네. 여기는 분식집도 한번 오픈하셔야 되고요. 네네. 학생이 좀 심리 상태가 안 좋으면 어머님이 뭐 다 이런 것도 해드려야 되고. 자, 저기 보이는 게 뭘까요? 문구점도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거는 단순히 가르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운영이라는 말 속에는 저가 1인 뭐 12역, 20역 뭐 이렇게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게 혼자 공부방에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는 정말 이게 지금 머리가 빠개지고요. 주름살 엄청 늘어나고요. 밤에 잠 못 자시고 뭐 하시는데 그 시계 나오는 시판교재 쓰시면은 뭐 엄청나게 웍신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 비용 들여서 또 만들어야 되고 뭐 하는 거고요. 근데 시스템이 들어오면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실 수 있고 네, 뭐 홍보도 해주고 그런데 여기에 재미와 어떻게 요리하고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코치할 것인가만 들어가면 행복한 원장 선생님 그리고 네 행복한 우리 고객님을 만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업 관리는 시스템을 고용하라. 시스템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시스템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 뭐 보캐블러리 뭐 플래시카드 뭐 다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너무 많으니까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고 빨리빨리 넘길게요. 자, 시스템이 들어오면 레벨 테스트 아이가 들어올지 모를지 입회를 할지 모르는데 33,000원 드려야 되는 비용 아낄 수 있고요. 출결 관리나 뭐 진도 관리 이런 것들 다 LMS 기능으로 다 쓰실 심지어는 SMS 관리까지 네 너무나 많은 네, 활동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이런 뭐 안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되죠. 요즘에 뭐 온라인 프로그램 안 들어오면 자 중요한 건 테스트 거쳐서 네 먼슬리 리포트 이밸류에이션 리포트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 혹시 공부방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기 공부방 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손 안 드시고 계세요. 네. 감사해요. 손 들어주셔서. 그런데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면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을 들어오면 시스템을 제가 고용하라고 했는데 뭐 저희가 걸리죠. 좋은 시스템 너무 많고요. 네, 꼭 한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좋은 시스템 너무 많고요. 강사 최소한 2명, 3명은 고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아까 공부방을 그 키워드를 보면은 좋다, 좋으니 1, 2였잖아요. 여기에서 어드밴티지가 뭐냐면 공부방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학생이 30명 가르친다? 학원 60명 정도 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번다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이게 시스템이 들어오면 걱정거리 생기면 옆에 동료하고 상의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울거나 슬럼프를, 네. 겪는 일에 일단은 그 조력자가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외로워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병이 생겨요. 왜냐면 막 내가 샌드백이 된 듯한 기분을 많이 느끼신대요. 아이가 진도 안 올려주면 저희 학원 끊어요. 그래, 너 끊어. 이래놓고 저녁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요. 네, 그러고요. 네. 어머니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쳐 놨더니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네, 밤에 딱 월말에 딱 문자 보내시죠. 그러면 허망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거를 이렇게 좀 풀 수 있는 동료 교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코티칭은 못하니까 네, 이런 그 탈출구로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수업 관리인데요. 자꾸만 오고 싶게 하라. 어떻게 해야지 자꾸만 오고 싶게 하냐? 네,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재밌어야 된다. 재밌어야 되는데, 자,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 다, 뭐 요즘에 뭐 아는 거 어디서 미국 교과서 리딩 다 하고요. 그죠? 온라인 영어 도서관도 뭐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독해, 정독, 다독 다 하고, 그러시죠. 스피킹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지금 그 성공 키워드에서 안내 드렸는데, 그렇게 막 그 억대 연봉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영어 고수들, 티칭의 고수님들도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예요? She can do, he can do. Why not me?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꾸 가고 싶고 차별화되고 나만의 특화된 그런 공부방을 가야 돼. 그래야만 뭐 억대는 아니어도 하루에 40만 원은 벌어야죠. 하루에 40만 원, 20일 일하니까 딱 나오시죠. 세금 조금 내고 공부방은 세금 조금 내십니다. 네, 수업 관리는 제가 게이미피케이션을 하라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런 말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썼어요. 한 줄에 넣으려고. 아니면 제가 만들지요, 뭐 용어를. 자, 게이미피케이션이 뭐냐면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 여러분들 잘하면 즐거우시잖아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 즐거우시잖아요. 이 게임의 그 재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접목을 시키냐면 이게 그 게임이 아닌 영역에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뭐 경영, 기업 경영, 마케팅, 아니면 뭐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곳에 접목을 시키는 건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즐거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몰입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외적 동기가 스스로 나중엔 어떻게 승화가 되죠? 내적 동기로 발전이 돼서, 이게 결국에는 어떤다? 목표치에 다다른다. 라는 게 그냥 가벼운 말로 게이미피케이션이에요. 네, 그런데 이 게임의 제휴 요소는 뭐 이렇게 게임 하시는 분들 너무 잘하시지만 우리 학생 한 명은 한 달에 게임 비용으로 600만 원이 청구됐다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막 소송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결 상태예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600만 원을 투자할 때는 뭐가 필요했죠? 왜 그랬을까요? 재밌어요. 그리고 얘가 리더보드에서 상위에 랭킹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 같으면 이런 남을 이기고 싶은 이런 성취욕이 공부로 발현이 됐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는 네, 다른 곳에 폭 빠져서 아예 무슨 상태? 몰입의 상태까지 가서 네, 한 600만 원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경쟁을 해서 이기면 보상도 지어지고 제가 아까 조금 뭐 이렇게 어설프게나마 게이미케이션을 해서 상품을 드린다는 것도 뭐 그런 맥락이었고요. 그러다 보면 성취욕이 생기게 되는 거고 네, 뭐 이렇게 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또 다른 발현, 표현 이런 것들도 있는 거. 이런 요소들이 교육에 접목을 시키는데 지금의 교육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네, 과정 중심을 들여다보는 건데 이 과정 중심을 들여다보는 거에 기본 교수법 중에 하나가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그냥 조금 편안하게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야, 남대문 어디에 있어? 서울역 옆에 있어? 아니야, 동대문 옆에 있잖아. 그죠? 가본 사람은 서울역에서 가깝다는 거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지식이 되는 게 이제 구성주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2015년 개정교육 과정에 이제 맞닥뜨린다는 거고요. 뭐 동기가 외적 동기를 제공을 하는 거고 동기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겠어요. 그냥 너 공부 잘해.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뭐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너희 가족들도 뭐 이렇게 잘 벌어먹여 살릴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내적 동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외적 동기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상호 협력 과정에서 네, 어떤 문제 해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식도 얻게 되는 이런 요소들을 같이 합한 것이 이제 결국에는 학습자들이 어떻게 된다? 네, 학습 동기부여가 돼서 이 재미를 느껴지고 성취욕을 얻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몰입이 돼서 효과가 좋아진다더라가 김상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이미피케이션의 네,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을 하면 학습이 재밌어지고 뭐 몰입하게 되고 계속 재밌어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쉬워지고 네, 지식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학습 프로그램에서 녹여내야 된다. 그런데 얘가 이제 역행할 수도 있죠. 얘가 학습을 자꾸 하고 쉽게 접근을 하면 애들이 자꾸 쉽게 접근을 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몰입하게 되고 네, 재미있어지고 뭐 이렇게 같이 역행하는 선순환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제가 말을 자꾸 거창하게 하는데요. 자, 수업 시간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대학원에 그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네,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얘들이 이게 클래스 카드라고요. 사실은 공교육에서 더 붐을 일으키고 있고 고등학생들까지 쓰고 있는 건데 저도 한번 이렇게 조금 열심히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저하고는 조금 안 맞는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게 얘네들이 왜 그 클래스 카드 게이미피케이션을 집어넣어서 스마트 러닝 베이스로 해서 교육해서 지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래밍인데요. 이게 허점이 뭐냐면 반복해서 수백 번 외워야 한다. 그러면은 뭐 한다? 암기학습이 되더라. 네. 그리고 줄긋기 하면서 쓰기 하면서 해보니까 조금 키워드가 축출이 돼서 외워지는 것 같더라. 오해라는 거죠. 자, 문제집 풀지 말고 완벽히 외운 다음에 문제집 풀어. 저도 이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반성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들이 얘기하는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이런 진실, 아까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반복 읽기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다. 그냥 생각 없이 다른 데 가서 막 머리는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는데 반복 읽기만 하고 있으면 이게 장기 기억에 들어갈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반복 읽기가 그냥 이후 기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다 저희가 조금 이제 뭐 티술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의식적으로 반복 읽기를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복습보다 시험이 망각의 양을 감소시킨다. 복습 그다지 뭐 많이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한 번 시험을 꽝 치는 게 아이들의 뇌리 속에 더 오래 기억이 남더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간격을 두고 짧게 하는 학습이 효과가 우수하다. 라는 이야기를 갖고 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있어요. 스피드 퀴즈도 있고, 이제 짧게 스피드 퀴즈도 하고요. 뭐 슬라이드로, 그다음에 플래시카드는 기본이고요. 뭐 무료로 쓸 수 있는 플래시카드 단어 암기장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주제가 게이미피케이션이니까 아이들이 게이미피케이션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배틀도 할 수 있고 뭐 하는데 공교육에서는 뭐 거의 수업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주 잘하는 아이는 잔대요. 그리고 학부모가 참관 수업을 하는데도 잔대요. 어제도 한 학생 어머니가 전화해서 우리 아이 수업 오늘 제대로 했나요? 학교에서 그냥 엎드려 자더라고요. 참관 수업 하는데. 그런데요. 근데 잘하는 아이들은 너무 쉬워서 자고요. 못하는 아이들은 몰라서 자고요. 네.
학교 공교육에서 자꾸 아이들한테 좀 쇼킹하고 조금 이슈화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적용시켜서 매일 놀아주는 거예요. 매일 놀아주는데 얘가 이제 배틀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퀴즈 풀고 여기 리더보드로 쫙 이렇게 나오죠. 얘 탈락, 철수 탈락. 네, 심사임당 탈락이래요. 심사임당 당연히 탈락하시죠. 이거 작동 못하는데. 네. 배틀 역시 이렇게 뭐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스피드 퀴즈나 이렇게 해보는데 초등 800단어를 해도요, 막 시간 안에 막 엄청나게 시간이 이렇게 그 압박감을 줘서 이렇게 시간 안에 그거를 퍼펙트하게 수행하려면 저는 조금 늦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눈에 불나도록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단어는 즐겁게 게임처럼 하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해본 프로그램 한번 이렇게 드렸고요. 크래시 카드, 뭐 이렇게 크래시 게임도 하고 매칭 게임도 하는데, 매칭 게임 그냥 터치 베이스. 네. 자, 즐겁게 게임을 하세요. 스피드 퀴즈 나오고요. 기본이 이제 이거는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건데, 그 라이트너 학습법이라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외우면 그대로 놔두고, 못 외우면 여기로 넘어가고, 못 외우면 그냥 놔두고 다시 넘어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그 클래스 카드에서 접목시킨 그 학습법인데, 오프라인에서 써먹으니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 접목을 시키면 좋을까요? 스마트 러닝 베이스로 우리 클래스 공부방에서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단어 안 해봤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시키려면 어떠한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떤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잠깐 염두에 두고요. 두 번째는 너도 나도 다 아는 우리 뭐 그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입니다. 네, 뭐 수준별로 되어 있고, 뭐 우리가 못하는 리딩라그 컴퓨터가 더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LMS 기능,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북리포트라든가 뭐 이런 그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자유 제공해주는 것이 이제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세팅돼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책 읽는 즐거움을 우리는 여기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을 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끌어들어 와야 되니까, 이건 저희 건데요. 제가 쓰는 건데, 이게 딱 들어오면 이게 여기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뭐 저는 아주 단정한 여자 사진을 해놨고, 어떤 학생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안경 쓴 모습으로도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이것만 보면 아이 상태가 어떤지, 지금 제가 1분만 캡처했는데요. 엄청나게 그림들이 많아요. 아바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하면 아이들도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수시로 바꿔줘서 지루함을 조금 방지를 할 수 있는 내용. 네, 학습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데, 조금 뭐 여기 내용들이 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아이는 지금 50%밖에 그 모든 단계를 50%밖에 지정이 안 된 상태고요. 네. 여기서 보면 자기 표현도 할 수 있고, 진도 상황 체크할 수 있고, 뭐, 네. 본인 스스로 이렇게 보시면 셀프 피드백도 가능하신 프로그램인데,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조금 첨부시켜 드리려니까는 이게 조금 작동이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대로 뭐 리딩 라그, 리포트까지 나오고요. 뭐 이렇게 제가 잠깐 이렇게 여기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동안 읽은 책, 네, 그 다음에 포인트,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아이들에게 좀 상벌 사항으로 조금 활용하시면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단어랑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스마트 러닝 베이스로 우리 교실에 이거를 끌고 들어오면 그냥 제가 목 아프게 막 설명하는 거 말고도 수업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러닝의 그 특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비디오 클립이 있고 교육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걸 100%를 다 끌고 들어오면 이 아이는 네, 선생님도 감당이 좀 잘 안 되실 거고 조금 어레인지할 필요는 있어요. 그 아이의 학습 능력, 그 다음에 학습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학습 목표 촉매제 역할로만 쓰시면 풀리 다 쓰면 너무 아이를 바보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것만 하다가 뭐 손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을 안 하면 실력이 그냥 1년 다녀도 스킬업이 안 되는 그런 불상사도 있습니다. 자, 재미를 주기 위한 요소이지 학습 목표를 가는데 전폭적인 그런 도구는 아니다. 몰입도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면 되고 반복학습으로 복습을 유도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퀘스트를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게 해서 아까 포인트 하나만으로 딱딱 보시고 거기에 뭐 프레이즈 이제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네. 자, 제가 아까 잠깐 한번 연상해보자 그랬는데 혼자 아이들을 동시간대 6명에서 8명을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늦게 오니까 동시간대 10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제2의 교사로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시면 네,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아니 이거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회전율을 높이려고 우리가 시스템을 들여오고 이런 스마트 러닝을 하고 그거죠. 왜 내 가족들 그 자유로운 시간을 일부 담보로 제가 이거 그 전쟁터에 떼어들었으면 이거 중요합니다. 회전율 높여주는 거. 공부하는 방 옆에서 너 이거 복습해. 이거 딱딱 해갖고 와. 체크리스트 딱 만들어주고 해갖고 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하루 일당 40만 원, 21만 딱 하시자는 이야기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용인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공부방 하시고 네, 교습소 하시고 지금은 한 110명 정도 치셨어요.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110명이면 학원 하시면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거예요. 2개. 네. 근데 이분은 학습 관리를 주로 하세요. 학습 관리를 하시는데 아까처럼 그 보캐블러리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포인트를 주죠. 네, 책 하나 끝나도 이렇게 노트북. 네, 선생님이 기분 좋으면 더 주고. 네, 녹음 잘했어. 영어니까 이렇게 그 발화하고 네 하는 것도 훈련시키라고 녹음 잘했으면 이렇게. 자, 이게 뭘까요? 친구 소개. 정말 네. 친구 소개 많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최근에는 마켓데이 뭐 이런 걸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이소로 마켓데이를 갑니다. 아이들을 끌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왜냐면 저도 마켓데이를 되게 많이 해보지만 200만 원어치 물건을 딱 사오잖아요. 100만 원어치 남아요. 그리고 2번 다시 애들 생일 때 그거를 막 활용해서 주잖아요. 이거 옛날에 내가 본 건데 그러고서 좋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다이소 가면 천국 돈이 정말 절반으로 준대요. 그래서 시간대 딱딱 맞춰서 보조선생님 1명 데리고 다이소로 모여. 그리고 거기서 이제 쿠폰북 들고 이만큼 사갖고 와. 쇼핑백 하나 딱 주고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가만히 있어도 돼요. 클라운 역할 안 해도 되고요. 원어민 선생님 부르지 않아도 되고요. 막 아까 그 문구점 안 차려도 되고요. 떡볶이 안 해도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 너무 좋은 아이디어여서 제가 공유해드린 이거 200만 원짜리. 네, 체험학습도 가시고 이분 원장님은 거기 바로 앞에 체육대회도 하세요. 그리고 학생들 끌고 여기 외대도 한번 다녀간 걸로 알아요. 체험학습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놀러 가요? 산책해요? 빨래 해야죠. 빨래 해야죠.
저 빨래 이렇게 좋은 여름 날씨가 지나가고 있을 땐 여름 이불 빨래 해야 되는데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에는 어머니들한테 다 문자 돌려서 오늘 하루 아이들 네, 방방 스트레스 풀리겠습니다. 엄마들 허락 다 받아서 그 많은 아이들 다 방방 데리고 가세요. 정말. 네. ES 글로벌 영수학원이라고. 그리고 이분의 제가 존경하는 바. 이제 다이소는 이건 아이디어고요. 1년 수강하면 한 달 무료. 대단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가 결제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크림을 딱 굉장히 많이 사놔요. 그리고 결제한 영수증과 함께 딱 넣고 드려요. 어머니들이 결제하러 오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카드 등록해놓고 선생님 결제해주세요. 전화 한 방만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 벌 자격 되시죠. 지금 아마 저기서 아마 사례 발표하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네네. 자, 여기는 네,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 네, 공부방 요 정도 한 5년 정도 하셨어요. 지금 한 10년 차 하고 계시니까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여자 원장님이 시작하셨다가 남자 원장님이 합류하셔서 지금 선생님 세 분이 한 150명 가량을 하고 계신데 출발은 공부방이었어요. 네, 여기는 주로 태도 관리가 메인이고요. 네, 조금 독특한 게 지금 한 150명, 140명, 150명 정도 되면 다른 일반 어학원은 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5분은 계셔요. 그런데 여기는 외부 채용한 강사님은 한 분. 네, 그분 강사님 한 분한테 선생님 한 분이 기본 한 50명, 45명이 평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해야 돼요. 정신교육 시켜야 되고요. 네, 도와주기 쿠폰 주는 분, 네, 그 다음에 뭐든지 다 제자리에 두고 니 미쳤나? 선생님 저 오늘 10분 먼저 가면 지금 미쳤나? 막 이제 그 깜짝깜짝 놀래는 말이 이제 그런 멘트도 쓰시긴 하는데 네, 경상도 분이라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 되게 좋은데 여기는 책상 한쪽 옆에 책꽂이라고 그러죠. 한쪽 옆에 페이크 머니 아이들마다 페이크 머니를 넣어줘요. 그래서 이가 나중에 1년에 한 번 어린이날 장학금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아이들이 한 10몇만 원 사진 찍으시죠? 네, 10몇만 원까지 되는 이분이 뭐 그다지 그렇게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비싸게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거의 고등학생도 받지도 않고요, 중학생도 안 받고요.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트레이닝 되고 공부 태도 습관 잡아서 네, 중학교에 올리고 졸업시켜요.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내내 뭐 이렇게 학원이나 이런 거 안 가도 이번에도 굉장히 걔네들이 뭐 좋은 대학들 많이 갔다고 어머니들이 와서 제발 우리 아이 프레카드 좀 걸어달라고 그러시는데도 안 걸어주세요. 공부 지가 한 거다. 내가 시킨 거 아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시공부방은 제가 여기다가 연령을 적은 이유는요. 29세세요. 지금 거의 90%가 29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강사 경력 2년 건국대 나오셨는데 이 원장님은 학원 취직 준비하고 있는데 고모가 나 학원 좀 도와줄래? 그래서 도와주면서 계속 취직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모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걸 물려받아서 지금 2년, 3년 차 하고 있는데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 케이스죠. 네, 지금 학생이 요 정도 돼요. 이 정도. 네, 딸아이 같은 원장님이 한 달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있어요. 부럽기만 한 네, 그런 원장님입니다. 이 원장님은 본인 연령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활용하냐면 시스템에서 해주는 학부모 설명회 연 2회 딱
다음 돌아오는 화요일 날도 학부모 설명회 하시는데 이 원장님은 본인이 엄마를 리드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돼요. 육아를 한 경험도 없고요. 아이를 다른 학원에 보내본 적도 없고요. 아이가 이제 2살? 뭐 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수업 시간에 그 대신에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막 아이들 수업할 때 제가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실 풀리 다 쓰고요. 주방 탁자까지 애들이 다. 그런데 소리 하나 안 나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 성적도 되게 잘 나오고 공부방 한다고 그렇게 막 산만하고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네. 이렇게도 활용하시면 좋다는 거고요. 제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죠? 이제 다 왔습니다. 칭찬, 이게 고래가 춤추는 건데요. 칭찬 고래가 춤추죠. 칭찬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 혼자 아이를 지도하시는 공부방 원장님들은 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재미를 더해라. 뭐를 해라? 게이미피케이션을 해라. 그래야 선생님이 웃는다. 왜 웃죠? 왜 웃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분이 뭐 하고 계세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패드로, 스마트 뱅킹에 쌓여있는 돈을 보고 웃으시는 꿈보다 해노.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교육 사업이에요. 공부방은 뭐 학원처럼 어학원처럼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네, 시스템을 갖고 그리고 티칭 경험이 충분하시고 이미 티칭의 고수이시니까 이제 그냥 책상만 몇 개만 놓으면 되는 네, 그런 교육 사업이긴 하나 우리가 교육자로서 가져야 될 거 교육이냐 사업이냐 어디에다 더 포션을 둬야 되죠? 사업. 저는 감히 교육에 얼마큼요? 1%만 더 써라. 네. 1% 더 쓰면 2%의 갭이 그냥 저희는 교육자잖아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교재 연구 더 많이 하시고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냥 돈은 따라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이 길 줄 알았어요. 길 줄 알았고요. 워낙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계시고 해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네. 자, 혹시 뭐 이렇게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뭐 여기 메일 이렇게 있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네, 하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슬대학원에 재학 중인 서경이라고 하고요. 공부방은 6개월보다는 조금 더 됐어요. 네, 그렇게 되는데요. 네, 이제 2년차 접어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서 영어 공부방 운영하고 있고요. 되게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강남은 공부방이 거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어학 쪽에서는 엄마들이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대형 어학원들도 되게 많은 곳이어서 그곳에서 공부방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라는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주제가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해서 영어 교육을 한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갖고 왔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추상적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규영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공부방을 딱 오픈해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르칩니다 라고 하시면 아직까지 우리의 인식은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주도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럼 우리의 방치하는 거야? 라는 수업을 하시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서 결국엔 저한테 돌아왔던 이야기가 실력이 없어서 프랜차이즈를 꼈구나 라고 저한테 돌아와서 제가 한동안 아노미 현상에 빠져서 이제 뭐 식음을 정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블렌디드 러닝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철학이 뚜렷하다면 성공하실 수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서는 건너뛰고요. 이제 핵심 역량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 교육부가 우리 학생들의 수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핵심 역량이라는 걸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지식 전달을 못 받아서 공부를 못한 아이는 없다. 인터넷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은 어디서나 갖고 있었어요. 이 지식을 요리를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해내는 학생을 길러야 된다는 방향으로 영어과에도 교육과정을 수업 모형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수업 모형을 바꿔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수업 모형을 보면 교사의 역할이 학습 설계할 때 설계자의 역할, 중간에 학습 가이드를 해주는 코치의 역할, 마지막으로 학습 기록을 평가하는 평가자, 상담가의 역할,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를 교육부가 제시를 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실의 모형이 2018년 변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르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교육부의 아이디어를 끌고 가시면 블렌디드 러닝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하나 넣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동영상은 패스를 하고요. 그럼 블렌디드 러닝이 무엇이냐면 온라인 학습의 장점하고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가져와서 합하는 거예요.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가장 큰 장점. 맞아요. 온라인 학습의 장점은 아이가 무제한으로 다시 들어볼 수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소통보다도 일단 컴퓨터 전원 버튼 누르는 게 힘들어요. 다음 페이지 가기 힘들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온라인 수강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연초에 막 회원권 끊지만 좀 지속이 좀 안 되는 이유는 누가 옆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은요. 일단 강제로 전원 버튼 눌러주고 강제로 수업 시간에 채찍질을 해줘요. 아이가 좋든 싫든 일단 가야 돼.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활용한 교실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기계가 대신을 해주고 기계 역할을 대신해서 아이들 기계를 통해서 배우고 대신 교사는 아이들이 그 시간에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좀 더 맞춤형으로 레벨 속도를 조절해 준다든지 아니면 레벨을 정해서 좀 더 나은 아이들은 플러스 알파의 수업을 한다든지 레벨별 맞춤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공부방은 선생님이 수업 설계도 해야 되고요. 수업도 해야 되고 애들 학습 관리도 해야 되고 학부모 대응도 해야 되는 정말 하루에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을 한 번은 해 나가야 될 때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수업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모르는 애들 막 이렇게 데려갈 수 없잖아요. 모르는 애 설명해 주다 보면 아는 애 막 딴짓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기계를 매개로 블렌디드 러닝을 하다 보면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계속 나가요. 모르는 애는 모르는 아이대로 나가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수입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원래 기존의 공부방의 형태는 사실 4~5명이에요. 1시간에 봐줄 수 있는 학생이. 그리고 거기서 애가 갑자기 여행을 가. 그럼 1명 나가요. 그리고 애가 아파. 어떻게? 그럼 나가요. 그러면 막 주말 빼가지고 보강해줘야 돼요. 그럼 3명 남아있죠. 근데 3명 있으면 꼭 애들이 싸워. 그러면 막 2명이 나가려고 그래. 그럼 얘 막으면 1명이 나가. 막 이러면 2명 남아있고 되게 뻘쭘하거든요. 이런 시간이 막 계속 되다 보면 선생님도 사실 수입이 좀 보장이 돼야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활기차게 뭘 할 수 있을 건데 자꾸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 보면 나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 부분은 우리 노민선 선생님께서 또 더 자세히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네, 사실 프랜차이즈를 끼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 또 누구나 막 혹할 만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일단 저는 파닉스 과정으로 볼게요. 제가 공부방을 준비할 때 봤던 파닉스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보시면 학습 플로우거든요. 근데 혹시 뭔가 좀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생소한 부분이 있으세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네, 여기 보시면 혹시 자 복습, 체크, 핵심 듣기, 해설 이해, 연습, 첨삭, 훈련, 첨삭 다 보이시나요? 우리 공부방이 1시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9명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올 때마다 애들이 이렇게 컴퓨터 알고리즘처럼 와서 하고 yes or no 해가지고 yes 하면 넘어가고 못하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어머 이거 내가 알던 수업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일단 받았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선생님이 앞에 있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사실 이걸 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어머 이렇게도 하네 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네, 다른 거는 보시면 거의 대다수의 파닉스 코스는요 단모음, 담자음, 이중모음, 이중자음 이런 식의 순서로 한 5에서 6개월 정도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교하시려면 교재들을 일일이 다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기계가 좀 약해서 이거는 또 다른 영어 학습 사이트인데 여기 뭐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얘가 뭐 예비 중학과정 보면 5,000문장 배운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숫자로 막 일일이 해서 사실 다 배우면 거의 몇만 문장을 학습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제가 처음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거는 제가 그럼 프랜차이즈 안 끼고 할 수 없어? 안 끼고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찾아봤던 교재예요. 롱맨에서 나온 책이고요. 보캐블러리 멘토 조이 책인데 이 책은 똑같이 이중모음, 이중자음, 단모음, 단자음 가지만 독특한 게 이거요. 이거 장르 꽤 되는데요. 새로 나온 거예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폰 다 2년마다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방에 핸드폰 좀 몇 개 있으시잖아요. 집에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이 아이 핸드폰 3개 정도 마련해서 교실 한 구석에 아이가 이 10분 정도 QR코드 스캔해서 원어민들 소리를 들어보고 실제로 써보고 여기 보면 딸린 자료로 워크북, 워크시트 다 제공해요. 그런데 선생님의 손을 타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 수업이 50분이라면 10분은 이걸로 자습으로 뺄 수 있겠구나. 그럼 선생님 40분만 관리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좋아. 하고 했었던 교재가 바로 이 롱맨에서 나왔던 보캐블러리 멘토 조이 책이고요. 이것도 1, 2, 3권으로 돼 있어서 아주 괜찮았던 책이었습니다. 자습용으로 좋았고요. 또 다른 책은 이제 잉글리시 버스라는 요 최근에 8월달에 나온 이제 새로운 어메이징 파닉스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이 보면 과정은 똑같아요. 단모음, 장모음, 연속자음, 이중자음, 모임, 스프링 다 나왔고 원어민 강의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왜 가져왔냐면 여기 혹시 세이펜 보이세요? 네, 키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제 영어학습 전 사이트인데요. 여기 세이펜이 자 이거예요. 제가 제가 말했잖아요. 프랜차이즈 찍을까 개인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이거는 프랜차이즈인데 이 세이펜 이거는 세이펜이 호환이 되는데 이걸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이걸 활용하는 기술이 이 세이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엄마표 전집들에는 거의 대부분의 세이펜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이펜 혹시 많이 아시나요? 이거 많이 아시죠? 많이 보셨죠? 이거 혹시 활용 어떻게 하세요? 활용 안 하시죠? 그냥 이게 녹음해서 들어보는 용도로 아마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이 얼마나 무서우신 줄 알아요? 전집을 사면 이게 딸려오거든요. 저도 이거 명작동화 샀더니 이게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애가 그냥 나 없을 때 이렇게 들어보는 용도로만 썼었어요. 근데 엄마들이 어느 날 제가 세이펜 이거 진짜 이렇게만 써야 돼? 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엄마들이 커뮤니티에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세이펜을 사면 세이 렉스티커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이가 이거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이 전집을 샀는데 나는 이 전집 말고 전집 3개가 더 있어. 근데 CD가 있는데 걔네는 세이펜 기술이 없어. 그랬더니 이 엄마들이 이 세이펜 기술이 없는 전집 3권을 세이펜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세이펜, 세이 렉스티커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4시간 동안 밤새면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지금. 그게 실물을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세이펜 기술이 없는 책이에요, 제가.
근데 여기 스티커를 다 붙여서 전집 한 6개, 7개를 넣어놨거든요.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Cambridge Storybooks, Level 4. 자, 케임브리지 스토리북스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이거는 세이펜 기술이 적용된 책이에요. 여기 보면 영국 영어, 미국 영어 나와요. 이렇게 The Lord Mount Dragon. 이런 식으로 찍어서 들으면 이 책을 읽어줘요. 이게 듣기 활동이 굉장히 괜찮잖아요. 사실 아이들한테 태블릿 들려주고 이거 가서 읽어 그러면 참 좋지만 아이들은 태블릿 자체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로 모여가지고 수업을 할 때 어떤 태블릿을 들려준다는 건 약간의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또 네, 스티커가 있어요. 살아요. English 9 workshop. The balloons have an say rat sticker. The balloons picture dictionary. Say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이 학습을 위해서 그냥 집어넣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받아오는 영어 교재들 전부 다 저는 스티커 작업을 해서 전부 다 붙여놨어요. 녹음을 하신 분. 컴퓨터로 약간의 노가다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가다라서 저 4시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음악, 노래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적용된 버전도 있어요. 근데 그거 비싸. 그래서 지금 적용 안 되는 걸 구매해서 제가 CD 부어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주도 학습, 프랜차이저는 사실 전자펜이 딸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네이버 QR코드까지 나왔는데 QR코드가 뭐냐면 네이버에 링크를 집어넣으면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해서 보시면 돼요. 이 실물은 제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갖고 와서 자 QR코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왕자의 게임이라는 아주 수준 높은 소설이에요. 아주 수준 높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침대 옆에다 놓고 스캔을 해서 우리 유튜브에는 이 책을 읽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링크를 따라가면 이분이 읽어주시고 저는 이 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공부방에서 받아쓰기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워크시트 좀 만들어서 책 주고 야 이거 가서 스캔하고 너 받아 좀 써봐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보니까 훨씬 더 재밌고 잘 들리고 잘 보이더라고요. 원래 이거 들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뒤에 뭐 쫓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이번엔 이제 홍보. 공부방이 혹시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들도 혹시 홍보 많이 하시나요? 많이 안 하시나요? 네. 저도 그런데 학원이나 교습소 보시면 사실 간판이 홍보인 경우가 많아요. 학원이나 공부방. 근데 공부방은 사실 입소문에 의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홍보를 좀 체계적으로 하시는 걸 좀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좀 있어요. 첫 번째로 홍보 인생을 좀 돈이 나가긴 하지만 들어올 거 생각해서 좀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단지에 커리큘럼 정도 넣고 이제 사은품 뭐 주니까 설명해 좀 와주세요라고 이제 인사하는 그런 정도는 좀 처음에는 한 번은 뿌리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 어머니들이 좀 아세요. 자, 홍보용 스티커도 준비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홍보용 물품들이 나갈 때 공부방 이름이 찍힌 스티커를 그냥 다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진짜 정말 작은 거라도. 뭐 다 있는데 저 중에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거는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다가 전단지 돌돌 말아서 스티커 붙여서 드리면 절대 안 버리세요. 차라리 그 봉지 안에 쓰레기를 넣을망정 길에 버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생장갑, 뭐 여행용 물티슈 이런 것들이 가장 반응은 좋았었어요. 그리고 홍보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 뭐 계속 1년 내내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공부방 혼자기 때문에. 광고를 게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입주민 카페나 SNS, 아파트 게시판 동시다발적으로
막 여기서 한 번 하고 저기서 한 번 하고 아니라 세 개 동시에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효과가 빨리 가요.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으셔도 뭐 내가 더 늘리고 싶은 욕망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처음에 돌아갈 때 10명은 있어야 처음에 시작할 때 10명에서 시작을 해야 좀 보람 찰 거 아니에요. 그 통장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고요. 직투하고 점점점점점 해놨잖아요. 직투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직접? 네, 맞아요. 직접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직투는 안 했어요. 이게 왜냐면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하다 보니까 공부방이라는 것이 내 이웃이고 사실 내 아이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좀 개인적인 게 많은데 막 괜히 쓰레기 버렸다 막 이런 인식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투는 한번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마음껏 뿌리셔도 되는데 본인이 사는 지역이다 그러면 조금 고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직접 나눠줄 때 보통 제일 손쉬운 방법은 비닐봉투 안에 다 집어넣어서 비닐봉투 딱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이렇게 주면요 애들이 안에 있는 간식만 꺼내고 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나눠주실 때 사탕에 손에 들려주고 야 가방 열어 내가 넣어줘 이거 좀 넣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예 꺼낼 일을 만들지 않는다. 왜냐면 가방 여는 건 엄마가 하니까. 그리고 고학년은 나눠주지 않는다. 저학년만 준다. 뭐 이런 거. 이런 정도의 노하우가 좀 있으시면 막 집에 가는 길에 쓰레기 주우면서 막 자괴감 들고 이런 일은 좀 없으실 거예요. 그냥 가방에 넣어주시는 거. 자, 이제 공부방에서 학부모 설명회라는 거를 요즘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안 하고 그냥 공부방 오픈했어요. 뭐, 이런 공부방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학부모 설명회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하는 프랜차이즈는 또 학부모 설명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학습 관리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학습 관리는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자, 애 울리지 않는다. 애 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하다 보면 애가 한 번에 알아듣는 애가 있고 세 번 듣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까지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기계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자꾸 쟤는 되는데 넌 안 돼 이러고 혼내시면 자동적으로 그냥 아이들이 점점 탈의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때 그냥 어머니 영상 보셨어요? 괜찮죠? 막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보단 최대한 파닉스 과정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있으면 소리 음절 조합이 잘 안 되네요. 소리 인지가 좀 잘 안 돼요. 개별 음가 인지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보내드리고 어차피 점수는 매달 가는 교재에 점수가 나오게 되니까 어머니가 점수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막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어머니가 왜 소리 조합이 70%밖에 안 돼요? 9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냥 제가 아무리 전문적으로 보내도 어머니들께서는 애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게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애 울리지 말고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할 구실을 만들지 않는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성공하는 공부방의 중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여기서 이 영상을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이는 영어를 지금 1년 배웠어요. 1년 배웠는데 문장은 그냥 자기가 재밌어 한다. 영어 말고 다른 건 안 배우겠다 이런 아이고요. 두 번째는 어려요. 이 아이는 어려요. 네, 이 아이는 뭐였냐면 이제 전자펜을 가르치다 보니까 부모하고도 사이가 제 딸이에요. 근데 전자펜을 가르치다 보니까 원래 부모가 자기 자신 못 가르친다는데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영어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공부방을 성공하는 방법은 최대한 아이들을 울리지 않으면서 또 학부모님들 잘 다스리면서 언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 배우는 시기는 태어났을 때 학습 능력이 없을 때부터 언어를 배우는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선택받은 사람만 너무 언어를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놨던 건 아닌가. 우리 선생님들도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을 해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언어를 좀 더 재미있게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짧게 20분 안에 해드릴게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다 좋으신 말씀드려서 제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할 게 따로 없어요. 그냥 돈 버는 방법만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소리가 울리죠? 괜찮습니까? 네.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혼자 수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어떻게 혼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잘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착 알아듣고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되게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제가 들으면서 강의를 싹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건 그냥 집에 가서 쭉 리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제가 강의를 많이 해보니까 요즘 사진 찍고 막 적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기 되게 메모 잘하시죠? 안 봐요. 중요한 건 머릿속에 담아가세요. 그리고 제 가슴속에 담아가시면 분명히 그리고 그 교실 안에서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볼펜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딱 놔두세요. 데이터 너무 잡으시고요. 네. 보시면 되게 자랑 같지만 이런 거 다 양력에 보이시죠? 제가 이걸 써드린 건 뭐였냐면 어머! 제가 이것도 괜찮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얘만큼만. 제가 소리가 좀 작아서 그죠? 근데 이렇게 안 될 건데 조금 있으면 그죠? 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줄이시냐고요? 네. 어쨌든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다시요 끊고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공부방을 25분 땡큐 25분 계속 끊겼어. 되게 중요한 핵심 문법인데 핵심인데 공부방을 제가 운영한 지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됐어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2005년부터 시작해서 공부방을 시작하면서 제가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해본 적은 시작은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방을 운영하게 됐고요.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강의를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생략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공부방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제가 저기 앉아서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저는 2005년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출판사에서 뭐 공부방 프로그램 이런 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잉글리시 버스 보셨잖아요. 이런 거 다 출판사에서 만드는 공부방 프랜차이즈예요. 이런 말 제 여담 같지만 키출판사가 예전에는 되게 미니했어요. 한 10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공부방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팀으로 들어와 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키는 지금은 그 구문 영어다 영장문 쓰기 같은 것 때문에 많이 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미미해서 거절했죠. 되게 후회하고 있죠. 이렇게 클 줄 몰랐죠.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느끼는 건 뭐냐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기 강의하셨던 그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듣는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고 새로운 정보를 듣고 그리고 뭐 여기 훌륭한 사이버 외대 학부 그리고 테스올 대학원 다니신 분들은 굉장한 그 새로운 정보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방이 아니더라도 혹시 자기 그 자영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반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났고요. 이거예요. 보시면 2007년만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돈이라는 게 그냥 통장에 찍히면 돈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2007년 저는 이거 이해하시죠? 다들 배우신 분들이니까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맨 처음 때 학생수예요. 다 이게 이제 지금 웃고 계시죠? 막 하고 기억이 너무 많이 나고 선생님 강의 너무 좋아하는데 기억이 안 남아요. 그냥 딱 마음속에 담으세요. 맨 처음에 학생수고 그 다음 칸이 프로그램 수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블렌디딜러니까 제가 혼자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저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두 분은 프랜차이즈시고 전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요. 독고다이죠. 이런 말 아닌데 배운 사람이. 그래서 프로그램 수와 그
다음이 수입이에요. 제가 참고로 되게 스마트하게 생겼는데 컴퓨터에 좀 약하거든요. 이게 숫자 이런 거 조금 그냥 감안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2007년과 2018년을 비교하시면 학생 수는 뭐 많이 차이 안 날 수도 있겠죠. 뭐 20, 뭐 30 이렇게 차이가 안 나지만 수입 면에서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 물론 교육비가 오르기도 했죠. 근데 교육비를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머니 저 교육비 오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머 선생님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때문에 교육비를 올려드리겠어요 라고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거든요. 바로 빼죠. 바로 빼고 바로 전화 오죠. 어머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만둘게 이런 식의 전화가 오죠. 그래서 교육비를 올리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교육비 때문에 수입이 올랐다라는 건 하나의 여담인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입 자체가 가능한 거죠. 제가 그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1억 공부방 뭐 요런 그런 사람이에요. 자랑스러워하셔야 된답니다. 땡큐. 1학년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 저도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역량을 갖고 있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까 강남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는 곳이 대전이거든요. 대전 둔산동인데 아시겠지만 대전 둔산동은 연구원들 바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울대 카이스트 스카이는 발로 차면 한 10중에 5은 걸려요. 그런 데거든요. 어머님들 대부분 석박사 출신이 들고 외국물 먹어보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런 데서 살아남았거든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 실력도 중요하지만 내 프로그램 자체도 싼 거나 아니면 뭐 저급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 말고, 이용하는 거 말고, 활용하는 거 말고 굉장히 많을 테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를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싸면 싼 거예요. 비싸면 비싼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아, 역시 배우신 분들이라 이해력이 이렇게 빠르세요. 다 알잖아. 그죠? 결국은 뭐냐면, 물론 무조건 비싼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그 예전은 또 제가 또 시작했던 때랑 또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 온라인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로 묶여진 패키지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패키지를 쓰지 않고 프로그램 자체를 다 따로따로 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공부방을 프랜차이즈 없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물이 있어요? 선물 어디지? 저 선물 준비하는 그런 강사예요. 대답해보세요. 제가 왜 프랜차이즈? 그렇죠 선생님! 작년 이후로 올해도 말씀하십시오. 프로그램만의 강점만. 그렇죠. 역시 배우신 분이에요. 팬클럽이신가봐요. 아주 좋아요. 선물 드릴게요. 이따가 핸드메이드 뭐죠? 핸드메이드? 뭐죠? 비누. 비누가 생각이 안 났어. 원래는 그 강사님들과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해하셔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겠죠? 그럼요. 마음을 읽답니다. 이렇게 고객을 마음에 읽어줘야지 고객이 감동한다니까요. 우리 고객은 누구라고요? 들었잖아. 그냥 들은 건 얘기하세요. 그러죠. 아이도 될 수 있지만 학부모도 될 수 있고 할머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이라는 게 넓고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 앞에 있는 이 꼬마 아이 미쳐버리겠지, 날 미치게 하지만 이 고객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 미쳐가는 거죠.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7년, 2009년 제가 업 찍을 때 몸이 거의 망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막 돌리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뭐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그 비슷하게 벌어도 몸이 조금 괜찮아요. 살아있어요. 보약도 먹고 용도 먹고 살찌고. 그죠? 용은 안 돼요. 살쪄요. 어쨌든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런 수익이 이루어졌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고.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되게 거창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 보면 아시죠? 레드오션이 돼버렸죠. 그 공부방이 예전에는 진짜 하나에서 여러 개를 잡아놓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공부방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너무 많이 생겨서 그 중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미모? 아까 그 토익 선생님 그런 미모 아니라면 실력과 프로그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잖아요. 한 분 계신가봐요. 한 분 괜찮으세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네. 근데 공부방은 잘 안 먹혀요. 왜냐면 어른들이 오지 않거든요. 애들이 와서 우리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은 또 수준이 낮아요. 선생님만 봐도 어머 선생님 막 립스틱만 발라도 너무 예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인트를 그냥 미친 듯이 주는 거죠. 고객 감동이랍니다. 서비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긴 했지만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이고 고객이라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맞춰서 하는 걸로 노력을 해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선생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방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우리 가정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하는 영업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 300 벌려고 공부방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쉬시든가 아니면 학원에서 일을 하세요. 그게 낫거든요. 적어도 내가 최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500 이상 기본적으로 벌어야지 내 공부방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물론 내가 오피스텔 하나 있어서 계속 하세요. 오피스텔 하나 있어서 해도 되긴 하겠지만 요즘은 참 그거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찍어도 되나? 교육청에서 많은 감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원래는 본인이 주거 하는 곳에서만 공부방을 하는 게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피스텔 따로 나가는 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쨌든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런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담보를 했기 때문에 내 미니멈은 500선인 거죠. 500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공부방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감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500을 벌려면 대략 교육비가 20에서 25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일 오는 프로그램은 보통 15에서 20 사이예요. 금액이 좀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몇 명을 받아야 될까요? 빨리 선물 몇 명? 20명? 30명. 그죠. 20을 기준했을 때 몇 명이에요? 25명이죠. 25명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25명이 25만원, 20만원 이 정도의 금액을 받으려면 나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대형 학원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우리는 물론 공부방과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대형 학원과의 경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나의 프로그램을 소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다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좋은 말들이에요.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좋은 말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다 읽고 제가 한글로 써놨거든요. 영어로 쓸 수 있지만 한글로 썼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보시면 경쟁력 있는 공부방 커리큘럼 작성법이라는 게 물론 학원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학습법이나 수업관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고 여러분들의 기준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방 특강을 예전에 5주차, 6주차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선생님 하나가 맨 앞에 앉으셨어요. 되게 이쁘셨는데 매일 적으셨어요. 매일 뭘 적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저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오시면 그 선생님 제가 만들었던 양식을 그대로 만드셔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카피를 하세요. 카피를 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준 걸 가서 다시 만들어요. 자기식으로. 똑같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한테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6주를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리뷰를 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분 대박 나가지고 거의 60명? 그래서 송도에서 학원 차리러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보면 이렇게 저도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컨설팅도 해보고 많이 만나봤지만 결국은 뭐냐면 실천이에요. 내가 실천을 하되 무조건
사건이 아니고 내 거화 시키는 게 실천인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실천이 아니라는 거. 대부분 오해하세요. 그대로 사용하는 건 내 게 아니에요. 내 거지. 제 거거든요. 환경이 굉장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내 거를 쓰지 말고 네 거를 쓰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거 중요해요. 다 좋은 말들이에요. 다 이해하시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다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 좋으시고 7번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이런 포커스였으면 아예 추가 수익 쪽으로 가면 좋은데 블렌디드 러닝을 들어가지고 그거로 있는 그건 조금 미스네요. 죄송해요. 교수님께서 또 자리 마련해 주시면 멋지게 돈 버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되게 질 떨어지네. 저 대학원생인데 저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특강으로 도입하는 거죠. 특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학 특강도 될 수 있고 수업 속에 특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나 하나로 수업을 하지만 그 안에서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지금 20명, 30명, 40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60명, 70명이 되면 좋기는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억 찍을 때가 80은 안 됐고 70에 80 사이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시부터 12시까지 풀타임이에요. 토요일까지. 그러면 사람은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 결국 누구를 위한 짓이야? 우리 H한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걔한테 죽은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안 돼. 와이프한테 갈 수도 있어요. 와이프도 있네요. 와이프. 안 돼. 내가 가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힘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두 가지로 생각했던 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특강과 그 다음에 뭐죠? 죄송해요. 제가 김희진 교수님과 약간 비슷한 과예요. 아시죠? 네, 리틀 김희진이라 불러주세요. 근데 다 이해는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거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온오프라인 나 없이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특강을 만드는 방법. 저희 이제 커리큘럼인데 다 보시면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거예요. 별거 없어요. 다 하고 계시는 건데 멋있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한 이유가 제가 그 파워포인트 배워가지고 한번 쫙 한 거예요. 멋있죠? 또 찍네. 안 본다니까. 좋아요, 선생님. 선물 드릴게요. 또 안 찍으라고 또 안 찍으고 그러면 안 돼요. 찍어도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학습 플로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선생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게 너는 듣고 나는 말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의 중심은 선생님이어야 돼요. 수업은 선생님이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칭 수업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티칭은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쪽은 그러니까 레슨이라고 써있는 그런 수업들은 다 선생님이 하는 티칭 수업이에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보통 한 번 오면 수업을 2시간씩 하거든요. 2시간을 진행을 하는데 나머지 1시간은 나 없이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일차에 잠깐 보시면 스피킹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3일차 프로그램인데 이틀은 제가 수업을 하고 3일까지 제가 하려니까 특강을 넣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했던 게 뭐냐면 화상 수업이에요. 화상 수업이 요즘 화상 수업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렴해졌어요. 다만 이제 필리핀과 북미를 선택하는 기준이긴 한데 북미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비싸요. 오히려 원어민을 쓰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 필리핀 선생님들도 굉장히 질이 좋아요. 관리도 잘하고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싸게 좋은 건 아니다. 비싼 건 비싼 거다. 약간 비싼 게 왜냐면 중간에 끊어지는 오류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연락이 안 돼요. 없어져요. 선생님이 없고 이런 허다부자죠. 딱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없어. 애만 쭈쭈 앉아있고 이러고 있죠. 안 돼. 그래서 적절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걸 좀 선택하시면 좋아요. 그게 뭘까요? 라고 하면 몰라요. 왜냐면 화상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딱 해서 그 한 달짜리 보통은 대부분의 레벨 테스트를 무료로 해줘요. 그래서 무료로 해서 다들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돌리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를 어차피 수요일 저
전화를 그 화상 수업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무료 수업으로 4가지로 돌리는 거죠. 그 중에서 애들한테 설문했어요.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제일 웃긴 게 뭐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 선생님이 한글을 써주는 거예요.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 근데 그게 좋았는데 제가 깠죠. 그건 아니다. 우리도 영어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한글은 안 된다. 못 알아들어도 그냥 고우다. 근데 반응이 솔직히 좋았던 게 파닉스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화상이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한글을 조금씩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석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크게 말해라. 뭐니, 나이가 몇 살이니,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저 자존심에 저 정도까지는 허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뺏긴 했는데, 결국 콜이 왔죠, 저한테. 뭐냐면, 한국말을 빼주겠다. 안 하게 시키겠다. 결국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써요, 지금은. 다 빼고.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상 프로그램은 어차피 말이기 때문에 꼭 레벨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파닉스가 안 되는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네네. 서로 레귤러 클래스 1하고 2가 연결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리딩이 화상으로 하는 스피킹하고 그 주제나 내용 같은 게 연결이 되면 제일 좋잖아요. 되게 역시 교수님이 굉장히 혁신적이세요. 뭐냐면 요즘 화상이 이렇게 프로그램 또 패키지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웬만한 프로그램과 웬만한 교재 출판사 다 꿰고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다 물어보시고요. 요즘 트렌드가 저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왜냐면 교수님의 의견이 싫다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저는 예를 들면 리딩 같은 경우는 강한 출판사가 아시는 능력교육에 리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다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교재들이 다 박사들이 쓰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썼기도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브랜치들이 풍부한가예요. 예를 들면 한 레벨을 썼는데 그거에서 조금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브랜치들이 옆에 좀 사이사이 있느냐 아니면 레벨을 길게 갖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능률이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는 여러 컴패스도 많고 에이리스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출판사별로 약간의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리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에이리스트 저를 키워준 언어세상은 다 좋지만 거기는 약간 이런 정도의 중심들의 책들과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고 예를 들면 키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한글과 영어를 접목한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 시원스쿨 있잖아요. 거기에 뜨면서 같이 뜬 게 키출판사예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 다시 돌아가서 화상 아까 말씀드리면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린 출판사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목적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는 그닥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업으로만 보면 맞죠. 하나의 플로우로 가는 게. 근데 그거는 선생님께서 좀 취사 선택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화상은 예를 들면 제가 화상 영어를 선택하고 거기에 패키지가 붙는 거잖아요. 거기에 메인은 뭐예요? 화상이죠. 화상만 좋아요. 교재는 예를 들면 내가 능률이에요. 능률 출판사인데 되게 잘 나가. 근데 예를 들면 우리 헬로 선생님께서 이게 아니고 뭐죠? 헬로 점프가 우리 같이 조인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가 있다고 조인하겠어 제가. 내가 이미 잘 나가고 있는데 죄송해요. 자 내일에 또 선물 2개 어쨌든 헬로 점프가 저한테 콜이 왔어요. 근데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 와요. 결국은 뭐냐면 걔네가 조인할 수 있는 교재들의 레벨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퀄리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최상으로 끌어들이겠다.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최상의 왜냐면 손 댈 게 없어 선생님이. 왜냐면 다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온라인 그 다음에 이라이브러리 출결관리 화상영어 모든 게 그것만 하면 모든 게 LMS 다 나오거든요. 편하긴 하지만 대부분 화상 말고는 다 퀄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닐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약간 선택인데 그것도 마다 틀려요. 마다 틀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세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YBM이 있어요. YBM 전화영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가 되게 비싸요. 비싼데 좋은 건 뭐냐면 절대 교사가 없어지거나 중간에 끊기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메이크업도 편하고. 그래서 그걸 선택했는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1대4 프로그램을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의 인원을 다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막 실장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안 되면 알겠다. 그러면 딴 데 알아보겠다. 다시 콜았죠. 그대로 해줘요, 세팅을. 근데 어쨌든 최상의 컨디션은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컨디션 안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나도 고집 있는 사람이고 나도 교육자니까 나는 꼭 이걸로 가겠다 하면 고집을 부려봐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지. 막 10명인데 저 10명을 넣어보시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 사람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신 분들은 나이 사이즈를 한번 얘기해 보셔도 나쁘지 않고, 그게 안 되면 그분들의 훌륭한 그 프로그램을 따라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1대1도 있고요. 1대2도 있고 1대4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건 1대1을 조금 짧게라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1대2를 하면 상대적으로 아시겠지만 스피킹은 실력 차이가 나오면 하나는 입을 닫아요. 하나는 입을 닫고, 차라리 넷이면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고 던지는데 둘이면 아예 최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똑같은 아이 둘을 붙여놓는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1대1의 프로그램이 좋고, 아니면 뭐 1대2 정도, 1대2보다는 제가 차라리 한다고 하면 1대 다수. 근데 화상은 아시겠지만 내가 1대 다수로 할 거면 다수의 그 노트북이나 그 프로그램 돌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아시죠? 다 아시는데 제가 얘기했구나. 죄송해요. 어쨌든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리시면서 하시면 되고, 여기 그 2일차에 보시면 애프터 클래스가 있죠. 애프터 클래스에 독후 활동이 또 있어요. 독후 활동이 저 같은 경우는 이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자기 주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또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해요. 이것도 하나 되게 자랑처럼 얘기하면, 어떤 출판사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피드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원들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게 현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연구원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현장의 느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조인해요. 제가 저희 공부방으로 자료를 보내줘요. 또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돌려요. 한 달 동안 돌리고, 저는 그걸 뭘로 하냐면 이벤트로 하고 무료 수업하고 체험 수업으로 가는 거죠. 잘하는 아이들 뽑아서 뭐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약간 성격에 맞춰야겠지만 해서 한 달 돌리고 나는 이걸 유료화 시키는 거죠. 한 달 후에. 왜냐면 대부분 열과 성을 잘하거든요. 왜냐면 돈이 되는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돈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수업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들이 혹하게 해가지고 수업을 연결시키게 만들어주고, 피드백은 그대로 그 출판사에 가면, 여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풀세트, 몇백만 원짜리를 쭉 주죠, 저한테. 그럼 저는 또 그걸 활용해서 뭐가 또 생기면 또 주고, 이런 식의 활동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공부방이 생각보다 나 혼자 하지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부심을 갖고. 네네. 물론 그렇긴 하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으나, 세 개? 오케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되게 좋은 대학을 전 지방대 나오고, 대학원, 물론 저 테솔 대학원을 또 나왔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사이버웨드 테솔 대학원을 또 왔지 못겠습니까? 제가 그 대학원만 2개 다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인데, 뭐냐면 이게 유명해진다는 게 순식간은 아니에요. 순식간은 아닌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을 그냥 내가 공부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공부방에서 그냥 죽어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그러니까 이 특강이라는 것도 진짜 그냥 정말 말씀드리면, 이 강의를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연구원, 그 언어세상, 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연구원이 강의를 했는데, 그 연구원을 찾아가서 좀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그분이 딱 그 한마디 했어요. 뭐냐면, 저도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진짜로. 그냥 물론 된다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면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공부방 얼마나 하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공부방이 거의 불모지였어요. 그래서 2005년에 제가 시작했잖아요. 2007년 정도. 그러니까 거의 공부방이 없었어요. 할로윈 파티를 하면 대형 학원 말고는 할로윈이 뭐야? 이럴 정도였거든요. 저희 동네 그렇게 후지 동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스카이 5명? 이런 데예요. 외국 다녔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그 한마디 하고 그분이 전화해서
2년, 3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경험들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던졌던 것 같아요. 그냥 특강은 이런 특강이 있는데 그 전에 공부방 하는 선생님들한테 학원 선생님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 안 맞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겠냐 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정말 눈물 났던 게 그 강의를 그 1시간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강의료가 10만 원이었나? 전 대전 서울로 가잖아요. 목동. 그럼 뭐 차를 빼는 끝이죠. 보통은 차를 갖고 가니까 끝나는 거죠. 근데 그 강의를 하려고 전화를 막 한 수십 번 받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거 안 된다 계속 까이고 논문보다 더 많이 까였던 것 같아요. 진짜. 나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강의 준비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수련 과정과 어쨌든 본인이 깨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내가 공부방 이 내용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게 끝인 거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작은 노력이 뭔가 있더라고요. 물론 노력과 실천이 따라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노력이 있으면 유명해서가 아니고 뭐 이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 더 오케이 이런 우리 동기 짠 동기사랑이네요. 네. 어쨌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그 자기주도 학습. 그래서 통합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그 10년 전에 300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들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알려주세요. 뭐예요? 거요? 얘기 되나? 이그젠 폼이라고 그 이그젠 for you 아시죠? 이그젠 for you 자매 결연이고 이그젠 for me나 for you를 사용하면 상대적인 다른 편이 한 50% 정도 디스가 돼요. 아 이렇게 되면 우리 저기 연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하지 마세요. 무조건 아니 제가 또 내가 너무 할 얘기 너무 많은데 그래 어떤 거였냐면 제가 대전에서 대전 공부방 연합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별걸 다 해요. 이러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한 40명 정도가 나왔어요. 보통은 저희가 어떤 세미나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세미나 출판사들이 해주면 우리가 가서 맞든 안 맞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다고 하면 고맙습니다고 들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인원이 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요구해요. 뭐가 됐던 어떤 책이 됐던 나 이쪽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자기들이 내려와요. 저희는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큰 인프라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였죠? 네, 어쨌든 이그젠 그거 마찬가지로 그것도 본인이 다이렉트 하면 그냥 그냥 스탠다드지만 연합이 되거나 뭔가 통해지면 가격대 굳이 똑같은 걸 비싸게 할 필요 없고 정가 적도는 없잖아요. DC 좋고 아울렛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자랑 같지만 싼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싸진 않지만 어쨌든 활용을 최대한 하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그젠 for me를 사용하면서 이그젠 for you를 함께 병행하니까 어쨌든 중고등학교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게 됐죠. 확실히 뭐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학습 사이트를 하나 갖고 계시면 카페 말고 유료 조금 그것도 비싼 그 이그젠 for you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원? 이 정도 될 거예요. 연간 회비가 그 정도 돼서 뭐 반값하면 7만 5천 원 이 정도 아마 되는데 그걸 활용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 자체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그 고퀄리티 문제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예를 들면 카페에서 이것저것 막 다운받으면 솔직히 답도 애매하고 내가 다시 풀어야 되고 솔직히 이거저거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차라리 핵심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제가 갖고 있는 이걸 반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는 게 왜냐면 시험 기간이 되게 짧고 힘든데 막 쓸데없는 걸 시간 낭비하는 거 저도 했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는 이걸 활용하는 방법들도 뭐 많이 나오고 물론 저도 이제 찾아서 저희가 또 더 만들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금 유료화시켜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할게요. 그래서 보신 화상영어 그리고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출결관리 프로그램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하시는 거 아시죠? 굳이
어디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 언어 세상 거 쓰고 있어요. 네, 언어 세상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할 수 있는 러닝 캐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데? 죄송해요. 교수님. 제가 뭐냐면, 컨설팅을 해준 문방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거기는 이제 인프라가 좋긴 했는데, 거기가 러닝 캐슬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썼는데도 제가 봐도 좀 그렇긴 한데,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다 다른 것 같아요. 대박이 나가지고, 거기는 좋았던 게, 교수부장 출신 둘, 외국인 남편 하나,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결국 지금 학원으로 와서 대전 둔성에도 되게 빵빵하게 잘 나가는 학원이 됐어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못 써요. 그 프로그램. 제가 컨설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근데 잘 못 쓰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프로그램의 질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화상 영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많이 있어서 진짜로. 네. 그래서 보시면 엑스트라 어드레스 다 이거 읽어보시면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깐만요. 없네요. 그냥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학습 플로우가 있는데 없네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을 언제 활용하냐면 집에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험 보는 거 기억나시죠? 토플레스 그때 여기서 해요. 저 온라인 프로그램 원래 목적은 듣기 말하기였어요. 듣기 말하기.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듣기 수업은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저걸로 진행을 하고 듣기랑 말하기인데 말하기는 큰 의미는 없고 원래 중심은 그거였고 저기에 보케블러리랑 리딩, 라이팅 그리고 심지어 첨삭까지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LMS 페이지가 떠요. 그걸로 확인해서 보내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걸로 성적표를 보내면 돼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아까 말씀드린 주소 다 있네요. 화상영어도 있고 근데 화상영어 저는 2개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어떤 프로그램이든 하나를 쓰라고는 권장하지 않아요. 내가 맞으면 이 아이들 저 아이들에다 다른 거 써도 상관없어요. 다만 가맹은 하지 마세요. 이 가맹 물론 가맹 중요하죠. 프랜차이즈 가맹 중요한데 아무튼 이게 애매하군요. 그런데 어쨌든 가맹하는 건 하지 마시고요. 한 달에 차지하는 거죠. 한 달에 그런 프로그램 이왕인데 프랜차이즈를 하실 거면 과감하게 좋은 한솔 영어 프로그램을 하시고요. 유행은 저기니까 필요 없고 어쨌든 하시고 아니면 나 혼자 독자적으로 하겠다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되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경험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료 테스트, 화상 영어는 100% 있어요. 100%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딱 시간 내가지고 보통 10분 정도 해주긴 하는데 그걸 한 달 동안 돌려서 아이들한테 한번 피드백 받으세요. 거기서 선택해도 돼요. 급할 거 없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하루에 2개 잡아도 돼요. 엄청난 화상 영어 짝 치시면 쫙 떠요. 쫙 뜨니까 주시고 너무 저렴한 가격.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최저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간선에서 잘라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싼 건 싸요, 진짜로. 그리고 특히 화상 영어는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화면이지만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컬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보다. 그래서 화상은 좀 신경 쓰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공동 개발은 아닌데 공동 관여 이런 거 했던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로 하는 건데 이것도 선생님 없이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하는 거 화상영어랑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수요일날 해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수업은 이때 돌아가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커리큘럼 자체를 어떻게 짰냐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없네요. 월, 수, 금, 그 다음에 화, 수, 금 이렇게 했어요. 수요일은 모두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벤트를 수요일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수요일날 다 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돌려요. 애들은 많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럴 때 특강을 잡는 거예요. 왜냐면 특강을 잡으려면 애들이 와야 되는데 3번 오는데 4번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물론 어머 영어가 너무 좋아요 이런 애는 오겠지만 대부분 이 제정신 막힌 애들은 안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는 날 살살 꼬셔서 너 어차피 오는 날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특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특강을 한다고 해도 같은 레벨 수준의 아이들이 묻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같은 팀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맞춰주시면 더 좋고 다만 또 이게 조금 모순일 수도 있는데 수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조금 프리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화상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잠깐 설명, 밑에 폰톡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그 픽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변경이 안 되고, 변경하려면 뭐 몇 시간 전에 안 되면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 거는 뭐냐면, 그날 예약을 해요. 바로, 당일 예약. 당일 예약을 해가지고, 1시간 전부터 예약이 돼요. 1시간 전? 1시간 전에 후에 거를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2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이렇게 좀 여유,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좀 안 되는 경우는 내리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선생님? 다 했어요, 교수님? 아, 이건 좋은 얘기들이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그냥 끝이에요. 보시면, 42명일 때 수업인 거예요. 미쳐버리죠. 32명이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 해야지 저기죠. 네, 저기죠. 이런 나오죠. 어쨌든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거의 이 프로그램, 이 스케줄표의 차이의 프로그램은 뭐예요? 내가 아이들이 자기주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만들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 몸으로 다 뛰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해낼까? 저도 아까 맨 처음 거 기억나시죠? 프로그램 0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냥 온몸으로 뛰다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고 연구하시면 돼요. 네, 다 좋은 말들. 예, 좋은 말들이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것도 원래 강의 하나짜리 제가 표만 땄어요. 이럴 것 같아서. 표만 땄는데 쭉 보시면 수업, 그다음에 추가 수익, 그다음에 수입 총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이해하시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또 찍으신다. 잘하신다. 네. 끝이에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